윤태권 실장, 민주당 원내대표 예. 선거 결과 조금 더 집중 분석해 봐야죠. 예, 뭐 이변이라 수는 없고요. 투표 전에도 양강 구도가 점쳐졌는데 그대로 나왔죠. 예. 이게 왜 김태년 의원이 그러면 전해철 의원한테 이겼냐? 몇 가지 한 이유를 짚어보면요. 일단 두 사람 다 주류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되더라도 당청 관계에 별 문제는 없다. 예. 의원들이 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좀 취재를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꼽혀요. 어떤 거냐면은 네. 전해철 의원은 당청 호흡을 제일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책적 전문성을 강조했거든요.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는 그렇죠. 거. 예. 20대 국회에서도 당정 간 정책 조율을 많이 담당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문재인 정부 후반부지만은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정무적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정책적 부분이 더 필요하겠다. 뭐 예컨대 최근에 재난지원금 가지고도 당정 간에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주류표인데 민주당에도 비주류가 그래도 좀 돼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9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럼 나머지 비주류표가 전해철 의원보다는 김태년 의원 쪽에 간 것 같다. 상대적으로 전 의원보다는 김 의원이 조금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 본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어요? 자, 3번째 좀 재밌는 부분인데 호소입니다. 호소. 김 의원이 지난번에 떨어졌거든요. 재수생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오늘 그 투표하기 직전에 나 이번에 떨어지면 다시는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항상 원내대표 경선 보면요, 재수한 사람들이 잘 돼요. 민주당에서도 보면 앞에 우원식, 이종걸 이런 분들 다 재수생 출신인데 네. 왜 재수생이 잘 되냐? 동정표라기보다는 준비를 오래 했단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장애 떨어지자마자 올해 원내대표 경선 준비했을 겁니다. 맞아요. 의원들한테 스킨십 강화하고 예, 이제 예. 뭐 챙기고 이런 기간이 훨씬 이제 전해철 의원보다는 길었다는 거겠죠. 네. 앞으로 김태년 후의 과제는 어떤 네, 것들이 뭐 있을까요? 많이 나왔지만 오늘 투표는 163명이 했는데 지금 곧 더불어민주당, 시민당하고 공식 합당이 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177석이 되잖아요. 원래 산술적으로는 180석인데 17명 당선됐으니까 그 시대 전환하고 기본소득당 출신은 자당으로 돌아가고 양정숙 당선인 제명된 상황이라서 177석입니다. 그렇죠. 자, 이 177석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크게 가닥을 짚어보면은 당면 현안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경제 위축, 고용 위기에 대한 대응이겠죠. 예. 그게 크게 봐서 이제 민생 경제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뭐 국회, 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 입법이 되는 건데, 코로나19를 더 세밀하게 들어봐 보면은 당장 다음 달 초에 3차 추경 예산안이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예, 이걸 편성하기 전에도 당정과 협의를 거쳐야 될 것이고, 편성된 그렇죠. 이후에는 야당과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이게 운이 떠졌죠. 그리고 각 산업별, 업종별 지원책 마련, 그리고 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 이런 게 세부 과제입니다. 예. 김 원내대표가 당정청 내부 토론은 더 치열하게, 도출된 결론은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위기 극복에 힘 모으겠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지금 당 정책위하고 함께 과제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네. 예. 이게 다 이제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 대처고, 그렇죠. 그 다음이 뭐 국회 권력기관 등등의 개혁. 맞습니다. 그건데 이게 지금 좀 당정에서는 의도적으로 경제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 개혁 과제도 곧바로 올라올 거예요. 특히 왜 그러냐면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하면은 내년 이 정기국회는 되게 어려워요. 내후년 3월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내년 이제 좀 너무 앞서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2021년 9월이면은 각 당이 거의 경선도 한참일 거예요. 그러네요. 대선 후보 경선이. 그러네요. 그렇다면 특히 경제 민생은 모르겠는데 이런 제도 개혁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뭐 상시국회 도입, 법사위의 좀 권한을 낮추는 거, 자치경찰제 포함한 경찰개혁 법안, 뭐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개정 이런 것들이 올해 안 하면은 내년에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공수처 출범도 맞습니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당장 이제 7월 달에 이제 공수처 설치, 공수처장 임명 등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야의 본격적 충돌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공수처장 누구 시키느냐. 그 그리고 전에 여야가 먼저 원구성 협상도 해야 그렇죠. 되고. 예. 그리고 그 앞에 것도 또 있습니다. 뭐요?
그 원구성 전에 20대 국회 임기 내 자녀 법안 처리를 위해서 의사일정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크게 봐서는 한다라고 돼 있긴 해요. 네, 근데 네. 이제 며칠날 할 것이며 그럼 그때 이제 뭐 코로나 대응 법안이 있고 그다음 M번방 재발 방지 후속 법안 등이 있고 뭐 예. 세무사법 등 헌법 불합치 법률, 뭐 고용보험 확대 이런 것들 처리를 여당이 희망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삐걱거리면은 원구성도 쉽지 않을 수가 있죠. 예, 지금 이제 예. 예결특위하고 법사위, 주요 상임위 배분 같은 것도 야당하고 협상하는 게 중요한데 여당 내 자리 정리. 상임위원장 누구 주느냐? 그렇죠. 또 이제 좋은 상임위 가고 싶어 하는 거. 예, 네. 예. 야당 쪽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내일 누가 되나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두 사람을 다 보면은 이게 뭐 전투력을 올려가지고 막 세게 싸우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김태년 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여유로워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작다고 해서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런 예. 이제 강원 양면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예.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까먹고 계신 게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정당과 의회 관행위에 네.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 게 아니 원내대표 임기를 왜 1년밖에 안 해요? 그래야 여러 명이 할 수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누나먹기를 하냐고요.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대변인은 왜 그렇게 많은지. 아니 뭐 그건 뭐 각 당에서 근데 여야 간에 협상을 하고 국회를 꾸려나가는 과거에는 그런 2년도 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게 1년씩밖에 안 하거든요. 지난 20대 국회에도 민주당만 해도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이인영 다 4명이잖아요. 1년씩 4년이니까. 1년씩 해요. 상임위원장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년씩 하고 돌아가고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미국 의회나 이런 데 보세요. 각 상임위에서 뭐 위원장 이런 사람 되면 17년, 18년 하는 17년, 사람들이 18년 있거든요. 하죠. 예. 그런 전문성이 있는 한 상임위에서 네. 보니까 한 26년을 하신 하원 의원이 그러니까요.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국회는요. 상임위원장도 삼성급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네. 5선쯤 되면 일이 없어요. 퇴물입니다. 할 퇴물. 게 없죠. 네. 이런 국회부터 좀 바뀌어야 됩니다. 관행을요. 네. 뉴스 사이다였어요.